자신을 임명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김순환 검찰총장이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결단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부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자,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소환 조사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 시간 가장 길었습니다. 자, 이동영 차장. 네. 자, 역대 대통령들과의 조사 시간 좀 비교를 해주시죠. 예,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은 시간만 16시간 20분이었고요. 네. 조서를 보는데 1시간 2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13시간 2시간 50분 네. 이렇게 걸렸는데 오늘, 어저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시간에 걸친 조사 그리고 7시간에 걸친 서류 검토 이런 시간을 합치면 모두 21시간 역대 가장 검찰청사에서 오래 머무른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물론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혐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길어질 거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조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초반에 알려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 특히요. 이 조서 검토 시간이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 이유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혐의가 많습니다. 혐의가 네. 많아서 수백 개의 질문을 미리 작성해놨고 수백 개의 질문을 다 던졌다. 검찰에서는 물어보지 않은 질문은 없다. 다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질문이 많았죠, 굉장히. 네. 질문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서 검토 시간도 길어진 건데 중요한 건 이 지금 조서에서 답변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취와 다시 해서 구속영장 청구와 네.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문장 하나하나 자기에서 답변 하나하나를 다 세심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검토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와 일일이 상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남는 조서 문구 하나하나가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는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를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문구 하나하나에 이건 내 생각과 달랐다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을 했고 네. 그렇게 전체적인 문장 자체가 자신의 취지와 맞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부분을 아예 드러내고 다시 입력을 한 다음에 출력을 했고 일부 문구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으면 뭐 두 줄로 긋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해서 조서를 고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요. 이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7시간. 자, 물론 조사실 내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말고 유영하 변호사, 정장현 변호사가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서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이 검토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조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함께 직접 검토를 하는 겁니까? 조서는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고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피의자가 왜냐하면 피신 조서가 피의자가 문에 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의자 본인이 내 얘기가 정확히 기재가 됐는지 내가 네. 말하려는 의도가 네. 그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네. 변호사 옆에서 같이 보면서 도와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얘기를 다 들었을 테니까. 왜냐하면 문답은 피의자가 하는 거죠. 변호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이게 길게 된 이유들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전 특성도 좀 있다고 보고요. 어떤 특성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꼼꼼함일까요?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도 있고 뭐 네. 이제 오늘 검찰은 그렇게 브리핑했다고 합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좀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그렇게 말이 달변이 아닙니다. 사실 좀 네. 불변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했던 것들이 이 조서에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됐다고 본인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A라고 얘기한 건데 왜 A 다시처럼 써 있을까? 네. 표현이 약간 달변은 아니니까요. 아마 그래서 오래 걸렸을 것도 같고 또 하나는 이건 제 약간의 추측인데 이제 일관되게 부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사실관계를 아닙니다,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거를 했으면 7시간 갈 게 없어요. 네. 합의도 아닙니다, 난데요. 네. 7시간 했다는 건 뭔가 길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본인 그렇죠.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인을 했는데 일관되게 13가지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 길게 얘기한 건 뭘까? 이건 모든 사실관계를 몰라 아니야가 아니라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관계는 인정을 하되 네. 본인의 핵심 코어라고 생각하는 사실 그 법리적인 부분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인한 건 아니겠나.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말한 의도가 잘 표현 안 됐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7시간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 1회 조사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 이런 측면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다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 2번, 3번 이렇게 조사할 수도 있지만 네. 한 번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이게 말로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거하고 이것을 말로 오간 것을 글로 활자화해서 네. 이 활자를 봤을 때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부인을 하더라도 이 부인의 논리성이 얼마나 좀 탄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건 혐의와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모른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반대요, 반대. 거꾸로.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 빨리빨리 치고 빨리빨리 넘어가되 치고. 핵심 생각의 혐의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되 법리적인 혐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자, 그리고요.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자, 뇌물죄, 뇌물수수 관련해서 부분에서는 형량도 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진술과 조사가 집중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지금 알려지는 결과로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웅재 검사가 9시 반부터 저녁 8시 35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조사하는 데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사 같은 경우에는 자, 공무상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는 이 부분 담당인데 저녁 8시부터 8시 40분부터 11시 40분 3시간만 이 자리에 들어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기업들을 강요해서 모금한 부분을 조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럼 우리 예측이 조금 빗나간 거 아닙니까? 뇌물죄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뇌물죄가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K재단, 미르재단의 이것이 속된 말로 기업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레이저 맞고 준 거냐? 네. 아니면 부정한 청탁을 한 뇌물이냐?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하나 있고. 그다음 이제 독일로 보낸 거, 비덱스포츠 쪽인가요? 그게 이제 뇌물 두 가지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K재단, 미르재단은 이거를 단순히 강요, 직권남용이 아니라 뇌물로 보느냐. 이 사실관계는 저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웅재 부장이 이미 다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원석 부장이 할 수 있는 뇌물은 뭐냐면 독일로 간 그 돈인데 네. K스포츠, 미르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검찰도 치고받을 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박 전 대통령이 나는 안종범한테 지시한 적이 없는데요. 네. 대통령님 수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라고 뭔가 공방이 되었을 건데 독일에 관련된 거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 최순실한테 시킨 적 없는데요. 나 보고받은 적 없는데요. 나 모르는데요. 나 돈 한 적도 안 받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검찰 입장에서 더 들어갈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 부분은 나름대로 조금 뭐 간략하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시간이 상대적으로 K재단, 미르재단에 비해서는 좀 짧지 않았나 좀 그렇게 봐요. 자, 일단 검찰의 조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 조사는 1회에 그칠 것이라고 검찰이 이미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김수남 검찰총장입니다. 자, 영장 청구에 대해서 승인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민을 한번 예측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이 원칙을 깨고 영장 청구를 일단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까지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자, 대선을 앞두고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면 정치 검찰이라는 어떤 오명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지금 관련 공범들은 다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 그냥 형평성을 깨고 구속 영장을 안 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격을 위해서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있는 걸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파란 쪽, 그러니까 양쪽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원칙론이죠. 네. 사실 그래서 아까에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많은 지금까지 종범들이 다 구속됐는데 네. 과연 주범을 구속 안 시킨다면 그건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네. 따라서 그 부분이 가장 이제 구속영장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될 테고 또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빨간 쪽에 있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맞는 거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으면 사실은 불구속 수사하는 게 형법의 원칙인 거죠. 따라서 이제 두 원칙론과 원칙에 부딪힐 텐데 결국 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종범들이 다 구속된 상황에서 네. 과연 주범을 구속 안 시키고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한테 엄청 부담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영장을 칠지 말지 여부. 자, 허만석 차장이 또 추가로 할 얘기가 있으신가 보죠?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검찰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에 네. 바로 이 수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대면 조사까지 한 마당이면 이미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네. 어느 정도 모종의 결심을 하고 그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늘 법과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얘기해왔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해왔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도 많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 법과 원칙대로 과연 했느냐 그러면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이번에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퀘스천 마크가 아직 있고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 네. 그래서 특정히 한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검찰 쪽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은 제가 이렇게 어느 한편을 이렇게 옹호한다는 이런 측면은 아니지만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파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네. 이런 상태고 또 그리고 또 이 금액을 갖다가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은 아직 아닌 네. 이런 정황적인 어떤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네.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검찰이 좀 어느 정도는 균형감 있게 수사를 한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마지막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김순환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또 있습니다.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고민이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 과연 그 결정을 언제 하느냐입니다. 이걸 지금 신속하게 할지 아니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할지 여부도 굉장히 고민일 텐데요. 그런데 한간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이 결정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가 떠오를 텐데요. 검찰로서는요. 당시에 소환 조사를 벌인 이후 네. 3주 동안이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칠까 말까 이걸 놓고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검찰로서는 꼭 그런 나쁜 기억을 떠올려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게 오래 끌면 끌수록 여론이 흔들리고 또 대선이라는 국가 중대사가 곧 닥쳐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부간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런 점이 김순환 검찰총장을 더 고민스럽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검찰의 고민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손범규 변호사가 어젯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악의적인 보도, 감정적인 기사, 선동적 과장 등이 물러갔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이 부분 중요합니다.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검찰을 향해서 칭찬을 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시간입니다. 자정이 지난 새벽 1시가 되기 직전 새벽
0시 53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간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검찰 조사가 다 끝이 나고 조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미 조사가 다 끝난 마당에 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이런 검찰을 향해서 우호적인 말을 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좀 영장 청구 여부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앵커의 의도는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야, 아직 다 수사 결과 발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알고 뭐 검찰에 경위를 표해 뭐 이런 얘기 하냐는 건데. 네. 저걸 뭐 검찰에서 조사 끝나고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했을 리는 만무하고. 네. 유영호 변호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전화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 끝나고 검토하는 시간에 아마 유영호 변호사랑 같이 갔던 거 다른 정 변호사랑 아마 손범규 변호사랑 통화를 했을 수는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다 진행이 됐다. 그래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 메시지가 나온 건데 문제는 제가 이제 자막을 하나 좀 고치고 싶은 게요. 손범규 반대 전 의원이라고 써주십시오. 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예. 손범규 변호사는 변호사이기 전에 의원입니다. 정치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메시지는 단순한 어떤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메시지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메시지가 좀 저는 성격이 있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그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뭐라고 그랬냐면 탄핵 심판데 우리는 너무 밀렸어. 언론 보도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이번에 형사 사건에서는 적극 대응할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런 와중에서 본 건데 아마 이런 정치적 메시지겠죠. 우린 할 말 다 했다. 우리는 모든 진실을 밝혔어. 이제 우리는 영장도 안 칠 거고 우리는 무죄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탄핵도 잘못된 거고 그럼 우리는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어.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첫 마디로 저부터 시작한 건데 그런 정치적 메시지인데 저는 저거 사실 실패한 메시지라고 봐요. 왜죠? 왜냐면은 검찰로 하여금 불구속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명분을 줘야 됩니다. 네. 피의자 입장에서. 저 얘기 들으면 검찰 어떤 느낌 받겠어요? 이건 뭐야? 잘못하면 우리가 무슨 대통령 봐준 것처럼 보이지 않,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아하. 않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뭐 움직일 공간을 좁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의도와는 다르게 저 메시지는 저는 굉장히 실패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자, 어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전에 10분 동안 티타임을 가졌던 노승권 제1차장 검사. 자, 이분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손범규 변호사가 칭찬을 했는데 뭐라고 화답을 하셔야죠? 라고 했더니 전혀 못 들은 얘기처럼 그랬어요? 글쎄요,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께서 지금 잘 정리하셨지만 네. 똑같은 얘기죠. 검찰에 물어봤죠, 기자들이요. 네. 자, 경위를 표현한다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했더니 읽어봐도 뭔 뜻인지 모르겠다. 네. 그건 결국은 도대체 저희를 왜 했느냐. 그리고 김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한 걸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검찰에서 오히려. 네. 그럼 다시 얘기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더 커졌다. 그래서 손범규 전 의원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졌지만 오히려 역효과 났다는 쪽에 저도 같은 동의를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언론 카메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바로 이 장면이죠. 자, 이동영 차장. 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나설 때 그렇습니다.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왼쪽 오늘 7시 좀 넘은 시간이었죠. 되기 전이었죠. 그 시간에 나오면서는 뭐 살짝 미소를 띈 것 같기도 합니다만 누가 봐도 굳은 표정이고 지쳐있는 얼굴입니다. 하지만 자택 앞에 도착해서 친박계 의원들을 만나고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손을 흔들고 저렇게 환한 미소를 보여주면서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서 아주 대조적인 그런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저 미소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사실 삼성동 자택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도 환한 미소를 띄었고요. 그리고 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갈 때도 차에 내릴 때 한 2초 정도 짧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를 다 받고 돌아올 때 또 지은 미소. 예. 미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예. 해석을 해주시죠. 파면이 되거나 아니면 구속에 지금 위기에 몰려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좀 지지자들에게는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의연함이랄까, 뭐 자신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 했던 이런 의도가 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박 대통령 특유의 네. 정치적 엔돌핀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전 대통령은 사실 정치적 위기상황마다 늘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 곳을 향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구 서문시장이죠. 제가 예전에 2012년 이제 9월 달에 네. 10월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대선 행보를 하면서 서문시장을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광적인 지지 속에 네. 엄청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어떤 지지자들을 만났을 때, 지지자들의 열광적인 성원을 받았을 때 그 엔돌핀이 있다. 그래서 사실 그 파면당하고 나왔을 때도, 청와대 나왔을 때도 본인 스스로가 그 참모들을 만나서 굉장히 많이 울었고, 그리고 실제 집에 들어가서도 굉장히 많이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화나 웃었거든요. 네. 나름의 엔돌핀이 그런 데서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인양을 위한 시범 인양이 시작이 됐고요. 날씨도 좋아서 시범 인양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인양이 곧 이어질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해수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바닥에서 1m 정도 들어 올리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험 인양이 마무리된 후에 이 본 인양 여부를 확정을 하게 될 텐데 본 인양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 접합 과정 등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인양 예측 범위 내에서 진행 중이고 아마 예측 범위 벗어나는 일은 없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물살도 그리 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수부가 육안으로 살펴서 조사를 할 수 있을 만큼 기상 상태와 바닷물 속 상태가 매우 좋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선체 하중 분포 신중하게 계산을 하다가 조금 지연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제 풍랑주의보로 사전 준비가 조금 늦어졌다. 그러니까 준비 인양에 대해서, 시험 인양에 대해서 조금 지연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다시 시간을 할애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된 내용이 또 있는데요. 자, 오늘 소환조사로 받으러 가는 길에 삼성동 자택으로 왔던 친박 의원들 조사받고 오는 길에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택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친박 의원들이 조사받고 올 때는 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영상인 거예요. 지금 뭐 영상 보시면 아시지만 윤상현 의원, 최경환 전 부총리, 그리고 이제 빨간 옷을 입으신 분은 서청원 대표의 서청원 의원의 지금 부인이 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건강에 뭐 문제 없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또 나오셨느냐 이러면서 이제 반갑게 또 맞았죠. 이 친박 의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앞으로 이 보수 결집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행동들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논란이 있죠. 그래서 사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출두할 소환 조사에 응할 때 네. 그때 나가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때도 논의가 했었습니다. 친박원들 나가서 격려하고 응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가 있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오히려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기 때문에 가지 않기로 해서 가지 않았죠. 근데 이미 조사가 끝났고 네. 그리고 워낙 21시간에 걸치는 굉장히 긴 조사를 마치고 와서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인간적 도리로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